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교재 오늘은 428쪽이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실주하고 있죠. 매회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치사하게, 그러니까 꼼꼼하게 내고, 좋게 얘기하면 아주 세심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외국인 등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건 외국인에 대한 규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429쪽에 국내 부동산 등의 취득 가능 여부란 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외국인에게 어느 경우에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신고나 허가 의무는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이에요. 부동산 등이란 말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돼요. 그럼 소유권 취득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되니까 저당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을 취득한다,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다음에 이제 허가는요, 외국인에게 언제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냐면 외국인이 허가 대상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지역을 취득할 때는 허가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권입니다. 역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적용이 되고 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취득하거나 역시 지상권 취득할 때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 소유권 취득할 때다. 원래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소유권이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내려갑니다. 그 밑에 용어의 정의. 이 부분 외국인 취득 신고제를 물어볼 때는요, 외국인의 정의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시는데, 외국인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가 외국인이죠. 그래서 외국인은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다 했습니다. 뭐 취득해야지 국적 취득이에요? 시민권이죠. 그러니까 시민권을 취득해야지 외국 국적 취득이다. 영주권자는 제외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취득자가 바로 외국인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유승준이가 시민권 취득한 거예요. 미국 시민권. 다음에 이제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에요. 외국 법인이죠. 외국 단체, 당연히 외국인이죠, 뭐. 그리고 내국 법인일지라도 여기에 사원, 구성원, 임원이에요. 이들의 2분의 1 이상이 만약에 외국인이었다. 그러니까 임원의 만약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럼 이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임원이 6명이 있어요. 그럼 몇 명서부터 외국인이면 바로 외국인 취급합니까? 6명이라면 3명이에요. 4명이 아닙니다. 3명부터예요. 그러니까 3명부터 외국인이면 이제 2분의 1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자본금이나 의결권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만약에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은 외국인 취급합니다. 이건 그래서 기억을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삼성전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외국인이 50%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50%. 그럼 삼성전자는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세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50%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있다더라. 그래서 2분의 1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정부, 당연히 외국인 등에 포함되고 있어요. 외국 정부도.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그 국제연합 산하기구 있죠. WHO 이런 데들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등의 정의 2분의 1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외국인에 대한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는데, 이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교재 430쪽으로 하는데, 지금 요 상호주의가 먼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주의. 그래서 이 상호주의에 대한 내용 먼저 지금 보고하는데, 이 상호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만약에 일본법이 일본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 그럼 우리도 일본 사람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호주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의 국민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의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행상 상호주의가 주로 적용되죠. 우리를 홀대하면 우리도 그들을 홀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고, 다만 이제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놈한테는 봐주고 약한 놈한테 적용하려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호주의 이해해 두시고, 이제 신고 의무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는 일단 관할이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즉 신고관청이에요. 여기가 이제 관할인데,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계약 외에 취득하거나 다음에 계속보유 신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게 신고 의무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고 했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계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계약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증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매매는 여기서 빠지겠죠.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외국인이 매매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해요. 그러면 매매의 경우는 외국인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봐줄 일이 없죠. 그러면 매매에 의한 취득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요. 다음에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취득 신고가 있어요. 그럼 이 외국인 둘 다 해야 되느냐 하나만 하면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내야 돼요? 30일이죠. 다음에 외국인 취득 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내라고 그랬어요? 60일로 돼 있죠. 그러면 요거 외국인 취득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로 돼 있죠, 지금. 그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매매로 취득한다면 이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 오시죠?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이게 기한이 짧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30일이고 외국인은 60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다.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지 외국인 취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30일짜리 위반은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버리면 500만 원 과태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계약 원인 취득 있죠. 이것을 위반하면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60일짜리 위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해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소유권 취득 계약은 교환과 증여밖에 없습니다.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 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는 법률행위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환, 증여로 치겠다. 그럼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들어와야 돼요. 과태료는 우리 교재가 한꺼번에 쫙 몰아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60일 내 신고하는데 이때는 이것을 위반했다. 그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아닌 원인이에요.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그럼 계약이 아닌 원인은 법률에 규정한 물권변동사유를 떠올리세요. 법률에 규정한 물권변동사유. 그럼 상속, 판결, 경매가 있죠. 그럼 외국인이 상속이나 판결이나 경매, 환매권의 행사가 있어요. 이게 상판경환인데 그래서 환매권의 행사가 있고 법인의 합병이 있죠. 합병은 상속과 똑같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포괄적 승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으로 취득합니다. 신축 등으로 취득해요. 그러면 이때는 취득한 날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취득신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6개월 내 취득신고 안 했지 않습니까? 상속으로 승준이가 상속을 받고 취득신고 6개월 내 안 했다. 경매로 취득했는데 6개월 내 안 들어왔다. 그럼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과. 그러니까 60일짜리 위반은 300, 6개월짜리 위반은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30일짜리 안 해버리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다음에 이제 계속 보유 신고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적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 그럼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되는데 계속 보유 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이에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6개월짜리 위반은 과태료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숫자 6과 친하다는 걸 감 잡고요. 오직 60일짜리는 계약원인 뿐이고 이때 매매라면 30일이라는 걸 주의해 주시고요. 과태료 60일짜리는 짧으니까 중함으로 과태료가 더 세다. 300만 원 이하고 6개월짜리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이거를 치사하게 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장난을 좀 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버려야 돼요. 증여가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체결일 체크, 60일 체크예요. 그리고 과태료가 떴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치사하게 말해요. 증여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취득한 날이 아니고 계약 체결한 날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계약의 취득은 이제 판결은 확정일이고 상속은 개시일이죠. 그 다음에 경매는 대금 완납일이죠. 취득일이. 그러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럼 이것도 말이에요. 외국인이 만약에 경매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매각 결정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역시 틀렸습니다.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고 대금 완납일이죠. 아니면 취득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잡아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교재는 지금 이 부분 설명이 되면서 거기 이거 신고 들어갈 때 서류가 바로 같이 써 있거든요. 서류가. 그럼 이제 서류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은 있잖아요. 이렇게 취득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취득 원인 서류를. 그럼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계약이 아닌 원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속이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은 판결서. 경매는 매각 결정서. 이런 거 첨부해야 돼. 그러니까 취득 원인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외국인으로 이제 변경됐다. 계속부여 신고할 때는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서류를 첨부하지만 이거 전자문서로 다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다 할 수 있고 서류를 첨부하지만 그럼 전자문서로 할 때는요. 첨부 서류 어떻게 해야 될까요? PDF 파일로 읽어가지고 이제 스캐닝 해가지고 이걸 첨부를 시키거나 전자문서로 첨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럼 14일 내에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어요. 이건 뒤에 있어요. 업무의 전자적 처리 방법 거기서 이제 써 있는데 14일 내에 우편이나 이제 이렇게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 첨부서면은 그렇게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허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허가 의무. 그럼 이제 허가는 일정 지역을 이제 취득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대상 지역은 암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 장 잠깐 넘겨보시죠. 토지거래허가 432쪽이죠. 이게 이제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인데 외국인은 일정 지역을 취득할 때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 대상 지역이 거기 432쪽에 박스 처리되어 있죠. 네 군데 암기해야 되거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의 동그라미에요. 군. 섬지역이 묶일 수가 있는데 국방 목적을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협의하여 고시한 지역, 섬지역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백령도, 연평도 이런 데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쪽을 취득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이를 위한 보험을 또는 보호구역. 이게 즉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그러니까 지정문화재 할 때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요거 문자의 동그라미. 문. 다음 자연환경 보존법인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래서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래서 생의 동그라미인데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가 창녕 우편읍지가 있고요. 뭐 여의도 밤섬 이런 데가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에요. 그래서 생태경관 보존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미리 허가받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에요. 야자의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됩니다. 야자의 동그라미. 뭐 지리산자라거나 백두대간 지역이 있겠죠. 백두대간 지역 이런 데들. 그러니까 요 네 군데 지역을 취득할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군문생야로 암기하는데 암기표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군사문화는 야생이다예요.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쪽을 외국인은 허가받고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없는 지역은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죠. 일단. 그러면 이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가면 이때는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죠? 거기 433쪽에 지금 432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허가 신청 들어가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며칠 내에 주라고요? 15일이죠. 15일에 동그라미 치고. 근데 이게 허가의 기속성 기준이 있어요. 433쪽에 맨 위에 있죠. 허가 처분.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게 허가의 기속성 기준인데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려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보여주려고 허가의 기속성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게 허가의 기속성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허가 요 정도 이래시고 이때 그 신고관청의 조치란 말 들어와 있죠. 그러면요, 이거 허가 신청 들어갈 때 있잖아요. 요거 이제 조금 요 서류 첨부한다는 거. 거기 432쪽에 지금 색깔 칠해준 부분이죠. 이게 허가 신청 들어갈 때 있잖아요. 여기는 계약서가 없죠. 사전 허가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사 간에 체결된 합의서 들어와야 돼요. 합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 신청할 때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허가 신청하면 이렇게 이제 합의서가 들어와, 허가 신청할 때 합의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럼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자체가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433쪽에 맨 밑에 지금 무허가 계약의 효력이 있죠.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한 장을 싹 넘기면 작성 및 제출 대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돼 있고 이거에 허가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즉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하세요. 계약은 무효고 2년에 2천. 메모해 놓으세요, 그냥. 무허가 계약의 효력 그 말미에다가 2년에 2천 이렇게.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뭐 물론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434쪽이죠. 이건 그야말로 이제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외국인을 대리할 수 있어요. 대리하는 자는 당연히 신분증 내야 되고 그 위임한 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있는 위임장하고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거 신고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교재 433쪽을 잠깐 보세요. 신고관청의 조치란 말 나와 있죠. 이거 이해해 두시는데 요거 짚고 가야죠. 그럼 외국인이 말이에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 안에 있는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요 지역을 외국인 취득한대요. 그럼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외국인 취득허가 대상 지역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외국인은 둘 다 받아야 되나 하나만 받으면 되느냐 이 문제야 지금.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요. 정확하게는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 그럼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외국인 취득허가를 면제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외국인은 외국인 취득허가를 면제한다. 이 정도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해하고 거기 신고관청의 조치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는데 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신고할 때는 취득원인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허가 신청할 때는 합의서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신고하기증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증은 처리기한이 15일이니까 15일 내 허가증 발급하게 돼 있죠. 허가 불가 처분해주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고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신고관청 있죠. 허가증을 내주거나 또는 신고 확인증을 내준 이 신고관청은 분기마다 분기가 끝났어요. 분기 종료부터 1월입니다. 1월 내에 외국인 신고 내용을 또는 허가증 내준 내용을 신고 허가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럼 시도지사는 이걸 쫙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1월입니다. 1월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요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 있죠.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장 있죠. 그럼 특별자치시장은 이분은 자기 상급기관에 시도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은 분기가 종료부터 1월입니다. 1월 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그래서 1월을 기억하세요. 외국인 신고나 허가 신청이 자주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분기마다 가는 거예요.
그럼 분기가 끝나게 되면 한 달 내에 시도의사에게 신고한청에 내주면 제출해주면 신고허가 내용을 다시 쫙 모아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1월 1월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거기 433쪽에 지금 신고한청의 조치 그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 한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요.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 신청 전부 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 서류가 있지만 전자문서가 돼요. 그럼 첨부 서류를 어떻게 하느냐? 전자문서로 스캐닝해갖고 첨부하라고 했고, 만약에 첨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14일 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첨부 서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 대행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제3자가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신분증 내 보여야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과 그 위임한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434쪽 맨 위에 있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이제 취득신고 허가제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 장을 넘기면 436쪽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서, 계속보유신고서, 취득허가 신청서가 있죠. 하나의 서식으로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인, 신고사항 쭉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외국인 신고 확인증하고 토지 취득 허가증 역시 하나로 돼 있습니다. 서식이. 그래서 이게 바로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였어요. 자, 그러면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넘어갈까요? 교재 440쪽이에요.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요,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서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토지에 대한 대단한 규제죠. 이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규제 사항들, 거래 규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실무감 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우리가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중개를 하기 때문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중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거든요. 그럼 지정권자가 문제인데 이 지정권자, 그래서 교재 이제 442쪽으로 갑니다. 2개 이상의 이제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입니다.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그럼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그럼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이렇게 동일 시도 안의 일부라면 시도의사가,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면 국장이에요. 다만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도 국가 등의 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적인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원칙은 시도의사예요. 이렇게 되고,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지정합니다. 그래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는 얘기죠.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 대해 지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거기 443쪽에 맨 위에 박스 처리되어 있죠. 그 부분 잠깐 보시죠. 자, 그러면 색깔 칠해져 있어요. 이쁘게 색깔 칠해져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이게 그러면 거기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랬죠? 숫자의 동그라미. 수.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자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개발 제한 구역을 묶었다가 풀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행의 동그라미. 다음 3번입니다.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연히 투기 우려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개발 사업 할 때 사자의 동그라미, 사.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그 밖에 국토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의사죠. 이자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우려에 동그라미 치시고 우려. 또는 관계행정기관회장이 특별히 투기가 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그래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거 그냥 요 지역 참고해 두시는데 토지 이용 계획이 서류에 수립된다,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사업이 진행 중이다,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연을요. 수행사 우려예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우려된다. 수행사 우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작년 시험에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으로 냈죠. 완화된 지역이죠, 뭐 당연히. 그래서 이들 지역 중에서 지정을 이제 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그 정도 이해되시고. 자, 그럼 이제 지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정 절차 이거 생각보다 지금 잘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일단 이건 이제 그림은 이 교재 없으니까 쭉 한번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토지에 대한 투기가 생각하거나 생각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그럼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일 테고 다음에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겠죠. 여기 심의를 거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지첩시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 공고를 하죠. 이렇게. 그럼 공고는 당연히 국장이 지정했다면 지가 해야 되고 시도사가 지정했다면 시도사가 이제 지정 공고를 하겠죠. 이때 공고할 내용이 있잖아요. 요걸 작년에 물어봤는데 공고할 내용은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할 사항이에요. 그럼 어떤 토지에 지정했느냐? 그 토지의 소지, 지정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소재지 이거 공고해야 되겠죠. 다음에 5년 이내의 기한을 지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지정 기간 나가야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다음에 지형도 있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줘요. 그래서 관보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지정 공고 나오는 거 보면요.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형도가 축척 25,000분의 1이라든가 50,000분의 1 지형도여야 됩니다. 25,000분의 1이나 50,000분의 1이어야 된다. 그래갖고 작년 시험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게 축척인데 축적으로 내는 바람에 정답 없음 처리됐어요. 그래서 점 하나 안 찍어갖고 결국 모두 정답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지형도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축척 요거 공고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요 기준 면적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요 면적 이하라면 허가가 필요 없다. 이 기준 면적을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공고사항이다. 눈으로 익히고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할 사항이에요. 그럼 지정 공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지첩시 요거 통지를 해줍니다. 누구한테 해주냐면 시군구청장한테는 통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시군구청한테는 지정권자가 통지해 주는데 왜 통지하냐면요. 이자는 허가권자예요, 지금. 그럼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이니까 알려줘야 되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한테,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이 통지 받았죠. 통지 받으면 시군구청장은 다시 지첩시 등기소장한테 통지해 줍니다. 등기소장 통지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한테만 통지하고요. 이자가 다시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줘. 그럼 등기소장한테 왜 통지해 주냐면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증 첨부돼야 되겠죠. 그죠? 첨부돼야 되니까 당연히 등기소장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장이 다시 공고합니다. 다시 공고하는데 이때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다시 공고하는데 이때는 7일 이상 공고해야 돼요. 7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고 여기 국장이나 시도사가 지정 공고할 때는요. 기간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기간 7일 이상, 시군구청은 7일 이상 하게 돼 있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람이니까 15, 15일간. 열람이니까 15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숫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정 효력 발생하는데 이 효력은 지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요. 이때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다.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다. 우리 과목에 5일이 딱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2번 다 중요합니다. 허가구역 효력 발생 5일 후고요. 그 다음에 또 5일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자격 취소. 그렇죠. 자격 취소.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 5일 내에 국토부 장관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되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취소했을 때만 5일 내 국장 보고 다른 시도에 통보입니다. 정지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점 이제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럼 이제 재지정을 한다. 다시 정해요. 허가구역을 다시 묻는 거예요. 재지정할 때는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겠죠. 준용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요.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재지정할 때만. 그럼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가 있다. 왜? 시군구청의 의견을 듣거든요. 이자가 제일 잘 알아요. 다시 묻는다면.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가? 시군구청이 잘 알 거니까 이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계의 심의 거쳐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계의 심의가 있기 전에 의견을 청취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재지정 시에는 의견을 청취한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의견 청취란 말은 지금 443쪽에 동그라미 1번 지정 전 절차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잖아요. 지정의 해제 및 축소가 나와 있는데 요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가 해제를 하거나 축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요. 그럼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도교의 심의를 거치고 지정 공고 나가고 해제 축소 공고 나가고 통지해주고 공고 열람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도교의 심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요. 그 지정 해제해달라고 만약에 시군구청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요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지정 해제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해제 축소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그때는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는데 참고. 지금 허가구역 지정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죠. 5일 후에 지정공간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재지정을 하거나 축소 해제하잖아요. 이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5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때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였어요. 최근 시험에서 자주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일단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요약집에 다 있을 거라고 그랬죠? 요약집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요약집이 있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제 요약집 나오면 일단은 수업이 조금 더 원활해지겠죠? 제 책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444쪽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나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허가대상 토지거래란 말이 445쪽에 나와요, 지금. 찾았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지금 실무 과목이지 않습니까?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리 쪽으로 28회 때 넘어왔거든요. 넘어오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판례하고 허가 대상이 아니냐 이걸 간혹 물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허가구역을 이렇게 묶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예요. 이 토지로서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돼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수반하는 소유권 계약, 지상권 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가를 수반하는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이라는 얘기죠. 그럼 대밀변제 예약 들어갑니다.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또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죠. 이렇게 됩니다.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원래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대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상권이 들어갔어요. 특이하게 지상권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규제 대상 권리에 지상권이 들어간 경우가 토지거래 허가뿐인데 나머지는 다 소유권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거민, 농취증 다 소유권입니다. 근데 지상권이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겁니다. 지상권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단 존속 기간이 있죠. 최단 존속 기간. 이거 강행 규정이죠. 경구한 건물은 몇 년이에요?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허가를 이제 요거 소유권만 규제를 했더니 문제가 된 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자꾸 하더라 이거요. 그럼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은 강행 규정이죠 지금.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자꾸 하더라 이거예요.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 때문에 매매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권을 허가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료가 있는 지상권이어야 되죠. 유상계약이어야 되니까. 무상계약은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무상계약은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 및 이해약 대상이다. 대물문제액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제 6가지. 법률행위, 매매, 교환, 징여 3가지 따져보고 상속, 판결, 경매 있죠. 법률의 규정의 물권변동 사유. 물론 이제 상속은 따질 일이 없죠.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 판결, 경매 이렇게 6가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매매, 교환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허가구역 토지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무상계약인 증여는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속, 규제에 들어갈 일이 없죠.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상속으로 내가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하는데 허가받을 일이 없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상속 아니고 판결 있지 않습니까? 판결은 또 규제사항 중에 빠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짜고 칠까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허가구역 내 토지인데 갑과 을이 거래를 했어요.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야, 내 앞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그럼요, 갑이 의제자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부러 법정에 출석 안 해버리면요, 의제자백이라고 그래요. 자백한 거라서 간주하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자백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패소 판결 나가요.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이제 짜고 칠까봐 판결은 규제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인이 판결로 취득해도, 농지를 판결로 취득해도, 다음에 거민, 판결서 다 거민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은 규제를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짜고 칠까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경매예요, 경매. 경매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허가 면제합니다. 왜? 이건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대원칙이 뭡니까? 정부가 눈여겨보는 곳에 투자한다. 맞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 토지를 내가 취득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허가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경매 물건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를 면제합니다. 그죠? 나머지는 참고하세요, 그냥. 이 정도. 그래서 매매 교환 대상이고 증여는 빠지고요. 그다음에 상속 당연히 빠지고 판결은 들어가고 경매 제외다. 경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요거 종류에 대해서는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요. 우리 규제.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준 면적. 그래서 이제 이게 기준 면적인데 요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개정됐죠, 지금.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 요거 수정이 안 되면 수정하시고 암기표에도 지금 제가 나간 암기표에도 수정이 안 되면 이렇게 수정해 놓으세요, 이거. 수정을 해 놓는데 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눠져 있죠, 지금. 기준 면적이. 그러니까 이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도시지역은 군법 시간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주상공록으로 공부했죠. 미지형 지역이 있어요. 주상공록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기존에 180에서 60으로 바뀌었죠. 수정해 놓으세요. 수정 안 된 분은 여기 이 내용대로 주거지역은 60.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으로 바뀌었죠.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이었는데 올렸습니다. 200으로. 그 다음 미지형 지역은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90에서 60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 수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60, 150, 150, 200, 60이지 않습니까? 앞뒤 60이고 1515, 200이에요. 앞뒤 60, 1515, 200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분할 금지 면적이라든가 그거죠? 이거. 그래서 일단은 60, 1515, 200 이렇게 기억합니다. 60, 1515, 200 앞뒤 60 그다음에 1515, 200 주상공록미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 밖이에요. 도시지역 밖은 면적 그대로 갑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토지를 얘기하죠. 250제곱미터 이하다. 그럼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농지는 좀 더 크게 거래하니까 500. 그 다음에 임야는 1000이죠. 대규모로 거래하니까. 그럼 도시지역 밖은 250, 500, 1000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배수로 가고 있죠. 배수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수로 가고 있고, 여기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으로 가고 있죠? 지목과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가고 있죠, 지금. 지목이 농지냐, 임야냐, 이렇게. 면적 기준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구역 지정을 하면서 허가구역 지정권자, 국장시도의사가 이거 기준 면적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기준이고요. 이것을 축소한다. 면적을 줄인다면 1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늘린다면 300%까지, 3배까지 늘려서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얘기죠. 주거지역에서 지금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축소시키는 거예요.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는 모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음에 이걸 늘린다면 3배까지 늘릴 수 있죠. 300%니까.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걸 허가받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래서 이걸 주거지역이 기존에 지금 180이었는데 60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제 소형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묶였는데 그러면 이거 대지권 있죠. 대지권. 그럼 대지권은 토지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 거래 건물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이거 대지권에 대한 부분은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묶였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대지권이 이게 소형 아파트인데 대지권이 15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거 개정되기 전에는 주거지역이 18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더라도 이거 10% 가면 18제곱미터. 그러니까 18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15제곱미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니까 저걸 면적을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기준 면적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숫자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고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미지정 지역을 예를 듭니다. 미지정 지역. 그럼 미지정 지역인데 기준 면적이 지금 60으로 돼 있어요. 미지정 지역은. 그럼 미지정 지역 내 농지예요. 농지로서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낸 거예요. OX.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미지정 지역은 지금 기준 면적이 몇이에요? 60이죠. 60이고 최대화 시키더라도 3배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180이에요. 그럼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모두 허가 대상이죠. 그럼 이거 200제곱미터니까 무조건 허가받아야 돼요. 농지에 해놓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면적 산적에 대한 특례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우리 교재 445쪽의 맨 밑에 탈법행위의 방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예요. 면적을 피해가는 거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를 이제 잠깐 보면 1단의 토지거래가 있어요. 1단의 토지거래. 이건 이제 계속적 거래라고 지금 제목이 붙었는데 이게 1단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인데 이 안에 있는 토지가 1단의 토지가 있습니다. 공장용지가 있어요. 상업지역 내에 공장용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1번지, 2번지, 3번지였어요. 면적이 150, 150, 150이었습니다. 이걸 갑이 1단의 토지,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1번, 2번지, 3번지 토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1단의 토지라고 그래요. 이게. 그럼 이게 면적이 지금 150제곱미터인데 요 3번지 토지에 대하여 갑이 을한테 파는 거예요. 을한테. 그럼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정함이 없다면 허가 대상이 아니죠. 지금 현재 상업지역은 기준면적이 150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50이니까 딱 150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안 받아요. 근데 허가 안 받는데 이걸 갖다가 1년 내에요. 1년 내에 2번지 토지에 대하여 또 사는 거예요. 2번지를 매수한다. 이거를 을이 매수해요. 이거 쪼개 팔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 이거예요.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 그럼 이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면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일단의 토지 거래라는 얘기예요. 일단의 토지 거래.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계속적 거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의 토지 거래라고 그래요. 통상 이거를. 그래서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1년 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 다시 계약을 한다. 그럼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분할 거래가 나옵니다. 분할 거래. 이건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데 이게 지목이 전이었어요. 이걸 갑이 갖고 있는데 면적이 800제곱미터였어요. 이거. 근데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요거 딱 놔두면 농지는 500제곱미터 이하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800제곱미터는 허가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갑이 농지를 팔아야 되는데 허가 때문에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필하는 거죠. 분필.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1번지였는데 이게 1번지하고 1의 1번지 이렇게 이제 이걸 쪼개는 거예요. 분필해갖고 면적을 400, 400으로 줄여요. 그래갖고 을한테 팝니다. 면적을 피해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때는 최초의 거래 대선 분할하여 최초의 한 거래. 이거는 이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랬어요. 아예.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했던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지정된 다음에 분할되어 거래된 경우, 분할하여 거래라는 경우 이때는 최초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필하여 거래한 게 아니고 이번엔 지분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분필 안 하고 800제곱미터였는데 분필 안 하고 2분의 1 지분을 파는 거예요. 을한테. 이것도 그럼 피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걸로 본다. 다만 이 분할 등이 공공사업 등으로 분할한다. 이때는 지의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만 해두세요. 그냥. 이해만. 요거 면적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이란 말 나와 있죠? 이게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신청서 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